이번 한문 불정 감독을 맞은 덕지 스님입니다. 덕지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집에 숙사에 타 있으니 힘들죠. 네. 중국에도 힘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도 중국에는 예전과 다르게 우리는 맹지를 재면은 이혼율이 걱정한다 그러게요. 지금 중국에는 이혼율이 뭔가 걱정. 그래서 관공서가 다른 일로 아니고 이혼하는 일로 이렇게 좀 바쁘대요. 왜냐하면은 집안에 꽁꽁 묶어놨더니만은 그래서 하루 이틀은 괜찮은 모양인데 좀 지나니까 그냥 밥그릇이 다 이렇게 따로 밥 먹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을 가도 마스크를 안 하면 백화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그죠? 어쨌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그 마음의 내그러움을 갈증을 전부 공부로 다 발산해야 됩니다. 발산하지 않으면은 괜히 친구하고 다투기도 하게 되는데 대신 공부만 열심히 해버리면은 이와 같은 것이 이제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이번 학기에는 한문 불정 감독으로 금강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강경 들어봤죠? 네. 상당히 프라이드를 가져도 됩니다. 그래도 불교를 연구하면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금강경을 한번 탐독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벅찬 일이에요. 왜냐하면 금강경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소중한 내용이 들어있고 우리 인생에 교훈이 되어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 금강경은 오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금강경 들어가기, 금강경 입문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 금강경 목록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의 구성, 그 다음에 금강경의 주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역경, 금강경이 이제 원래 인도 경전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중국에 와서 역경으로서 이제 한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한자 경전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순서에 맞추어서 한번 금강경의 들어가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강경 제목이 어떻죠? 다들 잘 알죠? 금강 금강파냐? 알아. 이렇게 되겠죠. 금강파냐? 이 금강강냐 바람일경을 줄여서 바로 금강 경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금강경은 우리 부처님께서 가장 부처님 법을 설하시면서 평생을 두고 가장 부처님 법을 설하는 왕성한 때 이 금강경을 설합니다. 하루를 지나면은 아침에 하암경을 설하고 하암경을 설했다 치면은 딱 점심 때 해가 중앙에 딱 떴을 적에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설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이렇게 금강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태양이 딱 정오쯤 됐을 적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법을 왕성하게 설할 적에 그것도 자그만치 21년 정도를 설했다고 이제 우리가 천태에서 이제 교판을 해석할 적에 한 21년 정도를 설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보면은 이제
건강이 떠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은 이거는 비유로 된 거. 한글 써줘야 되죠. 건강, 반야, 바라, 한글을 써주니 좋죠. 자, 건강은 뭐냐면은 바로 이 비유입니다. 비유. 바라밀경을 비유해가지고 건강으로 돼 있고, 그 비유 플러스 이 반야 바라밀경은 뭡니까? 이것이 이제 법인데, 그렇죠? 법인데 불법이죠. 불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 반야 바라밀경은 이제 건강은 비유로서 되어 있고, 반야 바라밀경은 이제 불법의 뜻으로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유로 건강으로 되어 있다. 이 건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건강,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라 그러면 첫째 아주 단단하다, 맞습니다. 단단하고 그 어떤 것을 부숴도 우리가 피안이라 그러면은 좋은 나라, 극락, 그죠? 저 언덕. 그래서 결국엔 지혜를 통해서 저 언덕으로 좋은 세계로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도피안으로 해석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고를 이 세상을 고로 우리 불교는 초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로 바라봅니다. 그죠? 고로 바라보고 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적에 고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지혜로 승화될 적에 뭡니까? 바로 이 고토가 이 괴로움이 뭡니까? 괴로운 세계가 이 피안의 세계로 내지는 우리가 말하면 이제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극락의 세계. 그래서 도피안의 세계로 이르도록 해주는 뭡니까? 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지혜로서 도피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는 갱이라는 겁니다. 가는 경. 그래서 이걸 요새 말로 ING입니다. ING. 이렇게 항상 지혜로부터서 개발되어서 저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경, 가고 있는 경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 먹어도 내일 좀 있으면 배고프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중생은 구조적으로 내가 알았더라도 금방 까먹게 돼 있고 내가 깨달았더라도 몸을 가지고 있어서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이래서 건강 반야 바라밀기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꼭 여기서 하나 또 제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면, 그럼 건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진리의 말씀일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럼 진리 그 자체. 진리의 본체. 그래,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비유를 들어서 배락하고 건강하고는 이제 비유를 들었죠.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진울 스님이 이와 같은 말을 해놨습니다. 하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하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두는 우리가 하두를 들어야 깨친다 그러죠. 그렇죠? 하두를 들어서 깨친다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음을 타파해버리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타파해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벼락과 같은 의미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두. 여기서 이제 건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경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고를 깨트려버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파뱅이라고 합니다. 파뱅. 이진울 스님은 가나게리 노래에서 이거 파죠. 파, 병, 지다, 파뱅지다. 파뱅지다면 뱅을 갖다가 깨트려버린다는 겁니다. 뱅을. 고라는 뱅을. 괴로움의 뱅을. 그 뱅을 완전히 깨트려버린다고 해서 파뱅지담의 뜻이 있고, 그죠? 이게 벼락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뜻이 또 있는데 이것은 뭘까? 전제지어라고 합니다. 전제지어는 전, 온전할 전자, 을제자, 그리고 지자, 갈지자, 말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금강경 자체가 금강이니까 그냥 그대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금강경을 보면은 이 금강경이 글이 아니라 진리로 돌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경전 자체가 바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전체가 다 진리이면서 뱀을 깨뜨리는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오조 스님께서 바로 가나게리론의 하두를 설명할 때 이와 같은 설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바로 관점 자체를 전제지어라는 관점에서 금강경을 봐야 됩니다. 금강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제지어라는 것은 금강경은 그냥 그대로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로 그냥 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선에서 오면은 우리 중생들도 다 부처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생들이 다 부처라는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금강경은 전체가 자체가 그야말로 전부 다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공부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도 한 번 더 짚어보겠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발심입니다. 발심이 뭐죠? 마음을 내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신심을 내서 왔던 그 발심을 말합니다. 그 발심이 있는 사람한테만 금강경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발심이 없는 사람은, 발심을 못 익힌 사람은 뭡니까? 금강경이 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배우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도 알죠? 육도 중에서 사막도는 지옥, 악이, 지옥, 악이, 축생.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있는 중생들은 금강경을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금강경은 아무한테나 쓰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금강경을 배운다는 것 자체는 이만큼 선택받아서 배우고 있다는 어떤 프라이드를 이제 가지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바로 의미가 한 이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의 우리가 대의라 그럴까? 대의 들어봤죠? 대의. 금강경의 대의는 이제 바로 파이집이라 그랬는데 들어봤는데 모르겠죠. 파이집이고 한상봉이라.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파이집. 집은 뭡니까? 아집하고 법집을 이야기합니다.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법집은 뭡니까? 내 빼놓고 모든 것을 다 법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착하는 것은 뭡니까? 다 한다, 깨트려준다. 그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n상공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공, 법공, 그 다음에 구공, 아공하고 법공하고 다 합해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 이게 본래 대의임에서 어쩌면은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의 집이 hen상공이 나타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집과 법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전부 다 행복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절대 그 누구하고 싸울 일도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원인들이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자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어쨌든 자기가 자기한테 잘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든 복잡한 세상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이 그래서 건강경을 많은 스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건강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전이다. 그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도록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건강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제일 결론을 이렇게 본다면 제2 결론은 지금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을 잘 살아가면서 뭘 해가지고 발심을 내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 건강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경의 이제 구성입니다. 건강경의 구성. 그럼 이 건강경은 사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건강경을 사실은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할 거지만서도 사실은 대학은 그렇습니다. 그죠? 공부 지가 하는 거지 교수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잘 알고 있죠? 교수는 그냥 이거 보고 살짝 길만 이야기해주고 이리 해 저리 해 그리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그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연구하면 되겠다. 이래 해주면은 학생이 자기가 열심히 탐구해서 건강경을 뭡니까? 똑바로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뭐만 이야기합니까? 건강경을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경을 잘 볼 것인가? 왜냐하면 낯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역할을 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는데 서울을 가게 되면은 안 가본 사람은 모르죠. 가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비행기도 타고 가보고 KTX도 가보고 뭐 새마을도 가보고 그다음에 버스도 타고 가보고 다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기는 또 누가 가야 됩니까? 자기가 걸어서라도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건강경은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서울에 도착하면 절대로 도착했다고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치 차를 몰고 옛날에 이제 뭐 요새처럼 그 내비가 없을 적에는 이정표를 보고 막 가잖아요.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면 이정표가 없다. 목적지에 딱 들어가면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럼 갑자기 혼돈이 옵니다. 그죠? 내가 이정표를 보고 왔는데 이정표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내가 이미 서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뭐고 건강경을 독파하게 돼 있는데 그 독파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경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건강경은 우리가 구마라집역이죠. 구마라집이 이제 역한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건강경은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이 인도 말로 되어 있던 것을 중국어로 바꾼 겁니다. 네, 바꾸면서 이제 지금 우리 건강경을 펼쳐보면 32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32분. 32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크게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이라는 게 서분이라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내가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내가 건강경을 설한다. 이게 내가 건강경을 설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분이라고 합니다. 서분에는 다시 6가지를 성취해야 서분이 되는데 이 서분에서 6가지 성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성치라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성치라는 놈이야. 성치. 성치는 성공한다는 뜻을 가진 성치죠. 이 성치. 육성치 중에서 이제 정성치인데 정성치는 뭐냐면 바로 진리는 진리다라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설하면서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설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명된 거다. 보편적인 거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진리다. 그대들한테도 많고 나한테도 많고 이거는 뭐고 저 바깥에 시궁창에 던지나도 역시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정성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성치가 있습니다. 문성치는 이제 바로 이건 아람을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성치가 나옵니다. 시는 뭡니까? 지금 듣고 있는 때. 되게 잘하네요 우리 학생. 지금 듣고 있는 때. 이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육성치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가 예나 지금이나 시공을 초월해서 있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생불멸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주는 석가모니 거친 내가 설한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걸 처성치라고 해요. 바로 기수고 고노감에서 인도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처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시 누구에게 1250 대중에게. 그래서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절에 가면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몇 분? 1250분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들에게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 그래서 이걸 육성치를 서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성이죠. 내가 이 법을 설하는 당위성. 이 당위성이 있어야만이 결과도 한 뭡니까? 당당한 거죠. 여기에서 또 1250인이라고 이야기해놨지만 사실은 또 지금 나까지 포함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까지 포함되는 엄청난 대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성치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서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종분이라고 그러는데 정종분은 뭡니까? 서분, 정종분,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유통분입니다. 정, 종, 분, 유, 통. 정종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론인들입니다. 본론에서는 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본론에서는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종분입니다. 이 본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아까 대의가 파이집이라고 그랬죠. 집착, 아집과 법집을 깨고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종분에서 꾸준하게 구구절절히 계속 이야기를 한다. 누구랑? 바로 사리불은 딴 집에 있어요. 소리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파이집과 행상공을 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한 설명합니까? 바로 문역, 그죠? 무역. 그 다음에 무사, 그죠? 무사, 무주, 무주. 이 중심이 되는 문념, 무상, 무주의 소제목들과 그래서 사바고해를 건너는 길을 완벽하게 설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방 내가 말을 했을 적에는 이 사바세계를 고해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죠. 그런데 건강량을 자세히 봐보면 이 사바세계를 고해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엄연하게 완벽하게 부처님이 사는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야만이 건강경이 뭡니까? 진리의 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데 설명은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 무주가 돼야 결국에는 이제 바로 반야지혜를 터득해서 이 고해를 완벽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종분에서 사립을 하고 내가 옳았습니다. 수벌이하고 죽으라고 탐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부는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유통. 어떻게 되니까 이와 같은 좋은 경전을 너희들이 잘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잘 대대손손 잘 전해라. 그 소인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금강경은 이렇게 짜여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육조단경 보면 그려놨어요. 육조단경이 글자가 틀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도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판본들마다 글자가 틀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필사했잖아요. 필사를 하면서 글자를 틀리게 필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지옥 중생, 아비 중생, 축생들 너들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근이 없는 악도 중생은 아예 봐도 틀리게 보이게 글자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근데 유통문 자체가 좀 이렇게 단계가 좀 유치하죠. 왜냐면 저 친구가 내가 그거 뭘까 싶어가지고 답을 엉터려서 넣는 거야. 그죠? 그래 놓고는 유통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은 구조로 건강경은 이렇게 이제 짜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경의 이제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경의 구성을 우리는 이제 구만화진역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건데 이 구성을 이제 무착이라든지 그죠? 부처님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좋은 건강경이 있으니까 이 건강경을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건강경을 이렇게 봤다. 나는 건강경을 이렇게 보니까 좋더라. 그래가지고 건강경 보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놓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무착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착은 아상가라는 사람인데 300년에서 한 390년 정도 부처님 인멸하고 나서 한 1000년 뒤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그 무착은 건강경을 보고 일곱 의구로 나눠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7가지로 나누니까 좋더라. 아까 구마라진역은 32분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분으로 또 쪼개 나눠주시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착, 세칭 같은 분은 다시 이걸 쪼개가지고 27단의 28가지의 의심을 끊는 것으로서 계속 정종문에서는 의심을 말하거든요. 묻고 답하니까 의심을 냈다는 것이 이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답하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27단으로 엮어놓은 게 이제 세칭, 우리가 말하는 천칭, 다수반도 이 사람은 이제 이와 같이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하모득통 같은 분은 3단 10분가로 3단 10분가로 이렇게 나눠놨고 많은 분들이 건강경을 어떻게 보면 그 진리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을까에 고민하다가 많은 우리가 보는 방법을 나눠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구마라집이 선택한 것을 우리는 선택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마라집은 그냥 32분가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렇게 서분, 중동, 유통, 부처님 경전은 전부 다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첫째 당위성을 부여하고 두 번째 후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설명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문답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진리니까 잘 받아 진리고 니만 할 게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잘 대대로 물려주라. 이렇게까지 이제 부탁을 딱 해놓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을 스님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마라집 스님 많이 들어봤죠? 구마라집은 스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나중에 역경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 중국에서는 6번에 걸쳐서 역경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건강경은 딴 분이 아니라 구마라집이 역경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마라즘 역경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는데 401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졌는데도 가장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마라즘이 그만큼 도통을 했다는 거고 부처님의 정법을 정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마라즘은 어디 사람이냐면 원래 구지국의 사람입니다. 들어봤어요? 잘 안 들어봤죠? 구자국. 본래는 어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거국 구자인데 네. 구자국인데 본래 아버지는 인도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인도 사람인데 불법을 펴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이 아버지 이름은 구마라 염. 구마라 염이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대단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법을 구자국이라는 곳을 불법을 패러 갑니다. 패러 갔다가 지내버리니까 그 가서 따라가다가 잡혀버립니다. 용모가 출중하고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 구자국에 있는 왕이 자기 공주하고 결혼을 억지로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수모를 당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모를 당하고 공주를 얻게 되죠. 근데 구마라 염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구마라 염은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를 낳았으니 아가 어떻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가 이름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마라 집이라는 이제 아들을 두게 됩니다. 이 구마라 집은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합니다. 7살 때 법화경이 한 6만 자가 됩니다. 건강경은 몇 자 정도 합니까? 건강경은 한 5천 자 정도 됩니다. 그럼 법화경은 6만 자. 여러 배죠. 이 법화경을 이틀 만에 7살짜리가 다 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태어나긴 여기서 태어났죠. 근데 어머니가 이 정도 뛰어나니까 어머니는 이제 집바라는 여인입니다. 집바라는 이제 공주였죠. 집바라는 공주였는데 어머니가 하도 대단한 장부를 얻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까지 뛰어나니까 같이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거의 출가 비슷하게. 그래, 공부를 하러 쭉 당기면서 바로 구마라 집을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인도까지 갔다 오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 구마라 집은 다시 자기가 스스로 원을 세웁니다. 무슨 원을 세웁니까? 나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처님 법을 해겠다. 물이라고 하면 물에 빠져 죽어도 괜찮고 불 속에 타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이 좋은 불법을 정하기로 원을 세웁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전진이라는 나라에 부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진. 전진이라는 나라에 부견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딱 보니까 구자국에 구마라 접이라는 훌륭한 스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쩌니까 그러면 좋다. 내가 저 스님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뭘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여강이라는 여파하는 역자에다가 백강자를 써가지고 이 여강이라는 장수한테 뭡니까? 구자국에 가가지고 구마라접 뺏어나. 그래서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여강이 나가가지고 다행히 전쟁을 해가지고 구마라접을 뺏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스님 한 분이 그렇게 대단하나 싶겠지만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가 지금 대통령과 친구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문재인 지금 말이야. 어릴 적에는 어쨌든 사람에서 뭐처럼 이야기합니까? 정말 지보다 더 낯설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큰 높은 사람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크고 높은 사람을 자기가
모시고 있거나 데리고 있음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너들 도통한 사람이 있냐? 그 당시 이제 위진 남북 시대니까 나라가 엄청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스님이 모시오시면 모시올수록 뭐고 그냥 등달아서 그냥 뭡니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쟁을 해서라도 이제 뺏어온 겁니다. 뺏어오는 길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진에 있는 누가 북의 황제가 그만 전쟁으로 그냥 뭡니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북견이라는 황제가 전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내 부마라집 데리고 그냥 내가 그냥 나라 하나 세우자 하고 그냥 거기서 중간에서 나라를 세우고 살아버립니다. 살아버리면서 고생을 엄청 한 걸로 돼 있어요. 몇 년 동안은 17년을 고생합니다. 17년을 고생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아까 전진이라고 그랬죠. 그럼 후진 때 누가 나타나면 요홍이라는 또 황제가 나타납니다. 요홍이라는 황제인데 이 요홍이라는 황제는 한글로 써야 되겠죠. 요홍이라는 황제는 아주 고독한 사람이고 이게 또 야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또 큰 스님 모시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 구마라집을 모시러 가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구마라집을 바로 모시고 후진에서 모시고 삽니다. 사는데 참 그때 구마라집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괴로웠다. 왜 괴로웠냐면은 이 요홍이라는 사람이 구마라집이 워낙 똑똑고 잘났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똑똑고 잘난 사람은 뭐고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12명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겠어. 어쨌든 구마라집은 서성볼라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성을 볼라시였다. 근데 지금까지 그 우선이 전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구마 그러면 이제 그쪽 씨앗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구마라집이 바로 이 후진 때 요홍에 붙잡혀 봤어. 그렇게 아까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혼시키 준다고 그래서 씨 받아라 그래서 씨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홍은 데리고 올 적에 뭐 때문에 데리고 옵니까? 자기 야망을 위해서 데리고 온 거지 구마라집이 뭐 대단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자기 말 안 들으면 뭐고?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법지라는 스님인데 스님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랑이라면 나는 뭐가 됩니까? 마귀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으로 보이지만 뭐고 호랑이 눈에는 밖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알아서 요새말로 알아서 기해야 됩니다. 알아서 안 기면은 죽습니다. 이 구마라접을 데려다 놓고서는 스님도 800명 스님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역경 사업을 이때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경 사업을 하는 목적도 나중에 조금 이야기해서 이제 마치고 그 구마라집이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여기 초당사가 이 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잠깐 내가 그냥 그림만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이거 잘 못 보겠죠? 안 봐도 됩니다.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이 참 좋습니다. 초당사 안에 내경이고 대웅보존이고 지금 뒤에 엄청난 중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머물렀다고? 구마라집이 머물고 이곳에서 역경사안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봉 스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구봉스님, 종밀 스님도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큰 스님입니다. 그 훌륭한 6대 스님들이 여기 다 계시는 겁니다. 그래
구마라집 삼장법사 기념당도 이렇게 초당석에 나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림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구마라집이 모셔져 있고 옆에 천동 천녀들이 전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특별합니다. 그죠? 옆에 천동 천녀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모셔놓지 않나 이렇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기념당, 구마라집 기념당도 이제 초당석에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비문이 있습니다. 이게 스님이 한 분 지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비문 사이탑이 이 안에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사진 기록집 이거는 뭐냐면 바로 연화정이라는 연못입니다. 연화정은 바로 201안정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양쪽에 보면은 잔당과 한글 수서가 있고 여기에 바로 연못에서 지금도 겨울 되면은 뜨거운 김이 모랑모랑 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 연화정이 있냐면 바로 이 구마라집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마라집은 많은 역경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무렵에 입적하시는 무렵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말이 한 자로도 틀리다 그러면은 내 몸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번역한 말들이 경전들이 다 옳다 그러면은 내 햇바닥은 타지 않을 것이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까 연못이 있는데 앞에 가면 그 연못에 연꽃이 하나 이렇게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 연꽃을 딱 보니까 그 속에 햇살이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연화정이라는 곳에 그와 같은 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연이면은 당 태조죠. 이연이가 당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당나라를 세웠는데 아들 세민이를 위해서 뱀을 치료했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유명한 절이라는 겁니다. 황제가 아들 백나술라고 여기 기도하러 왔다는 이 빈문까지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전통이 있는 그 초당사, 그 초당사에 이제 구마라집이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그 건강경의 구성을 통해서 이제 구마라집까지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건강경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건강경의 주요 내용. 건강경의 주요 내용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로 반야지혜로 지금 잘 살기. 그 다음에 소상 파집, 그죠? 집착을 딱 끊고 상을 딱 끊고 공으로 딱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그러면은 왜 유행할까? 사람들이 사악해졌으니. 사람들이 사악했어. 그 어차피 사람들을 해서 인위적으로 생긴 병입니다. 근데 우리 심리학자 중에서 아둘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행복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옆에 가서 축하한다 이렇게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먼저 일어나는 생각이 있답니다.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와, 나는 어째? 자기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자기가 위기감을 느끼고 긴장을 하게 되고 네가 그랬으니 내가 기뻐서 춤을 추겠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배가 아프시. 그래서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적은 이제 세계가 지금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도 많고 못 되는 사람도 많은데 사람들은 못 되는 사람 보면 그래도 이거 안 됐다 라고 하는데 잘 되는 사람 보면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자식 누구 덩치였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무조건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쁜 사람을 보면은 내가 이뻐야 되는데 괜히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라. 그래 이것들이 모아짐을 인해 가지고 세상이 뭡니까? 자꾸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만 막가는 식으로 에라 모르겠다. 니 죽고 처음에 내 살다가 하다가 아이고 나도 안 되겠다. 니 죽고 내 다 죽어버리자. 마음을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어요? 혼돈이 생기지. 우리 불교 중에 배력하고 공업이라는 거 있습니다. 공업 들어봤어요? 배력은 각자 개인이 짓는 법이고, 이걸 배력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단체체로 이렇습니다. 배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업은 뭡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큰 질병은 절대 개인의 배력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 태풍이 홍수가 난다. 왜 홍수가 납니까? 왜 그냥 해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마음이 흉흉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업력에 의해서 태풍이 몰아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음을 잘 닦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발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건강경의 마음으로 신앙심으로 돌아가야만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고 절에를 가는 사람이 많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 많고 그를 통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 사회가 이루어질 때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질병은 없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 시기에는 이 건강경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음미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우리가 좀 더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봉사를 하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갈 적에 이 세상의 질병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서 건강경 주 내용이 아까 현세를 발심한 상태에서 이 현세를 극락세계로 아름다운 정토의 세계로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마음을 친구를 위해서 이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가 이쁘게 쓸 적에 이 배럽이 모두에게 퍼져서 공업이 되어서 이 세상은 재난이 없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경 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경 주요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아까 건강경을 보는 방법을 잘 가르친다고 했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건강경을 뭔가 혼자서 봐도 됩니다.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건강경에 나타나고 있는 총체적인 질문과 응답의 방식입니다. 이 질문과 응답의 방식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절대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전체적인 총체적인 흐름을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간파를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딱 2번에 보면은 세존 선남자 선녀인 그 다음에 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 아라 따라 삼략 삼략 삼보리이죠. 보리 심으로 말입니다.
발, 안요, 따라, 삼약, 삼불이심.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응운하죠. 누가 응운, 하, 수, 문하, 귀신. 문하, 항복, 항복, 이 금강경의 내용은 이것만 잘 독파하면은 금강경을 그냥 그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 그냥 그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참고로 이렇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서 금강경을 봐도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발, 안용 따라 삼락삼불입니다. 아까 제가 적었죠. 발심. 무조건 발심이 되지. 발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금강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발심이 뭐냐 하면은 어쩌면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국적을. 그럼 대한민국 국적 가지면 다른 나라 국적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발심을 하게 되면 이미 중심이 딱 서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학생들이 다음에 시집 장가갈 거죠. 가면은 나 저 친구하고 결혼할 거야. 결혼 발표한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그래서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뭐가 정해졌습니까? 발심. 중심이 딱 서버리는 겁니다. 중심이 딱 서버리는 게 발심입니다. 이 발심이 서야 대원사 발을 이렇게 딱 뜯어놔야 대원사 신도가 되는 겁니다. 대원사 신도가 되는 순간 우리 동국인들이니까 동국대학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동국인이 되어버립니다. 동국인의 대학생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동국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발심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발심이 있어야만이 이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세계가 부처님 세계라는 겁니다. 이 세계가 아까 금강반야 바람유경이 이때 이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지어라고 그랬죠. 그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는 바로 안욕따라는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저게 되겠죠. 안욕, 삼맥, 삼보리시, 하수, 운하, 항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한자를 썼으니까 이런데 바로 무상정득정각이라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깨달은 상태. 위 없는 깨달음,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최고의 경지죠. 이 최고의 경지에서 발심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이 최고의 경지에 머물러야 되겠죠. 왜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나는 그래도 중생의 몸이라는 말이죠. 그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나는 발심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종자를 내가 봤는데 이걸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운하 항복 귀신. 이 항복은 뭡니까? 손들어. 이거예요. 손들어. 이게 항복. 여기에서 항복은 뭡니까?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그래서 건강경은 발심을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답을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건강경은 우리에게 맞는 지금 우리에게 맞는 경전이라고 그렇게 역설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쓰고 살까요? 발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아까 지옥 중생은 이 마음도 안 냈지만 이게 줘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쓰면 어떤 마음 되겠습니까? 언제처럼 물건 훔칠까 하는 그 마음을 쓴다는 거죠. 발심을 내면 그 마음이 없다, 그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에 의해서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 전체적인 질문과 응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꼭 세 가지 경주에 이것도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맞냐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불성이 있죠. 가장 중요한 이 불성. 불성문이 불교를 공부하려면 뭡니까? 일단은 불성에 대한 정리가 딱 서야 됩니다. 뭐 어떻게 발심이 딱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정리가 딱 서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걸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이것을 수정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득할 것인가. 이거를 수정감이라고 합니다. 수정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이걸 어땠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해탈감이라고 그러죠. 해탈감. 해탈감은 뭡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은 그리고 말하면 생활, 그죠? 생활로 같은 말이고 이것은 해탈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발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다 정해져 놓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불성론과 이와 같은 수정감과 이와 같은 해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성을 이렇게 이와 같은 발안역, 다라, 삼약, 삼도리, 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심이 뭐라는 겁니까? 이 발심이 이건 조금 제가 조금 지어낸 말인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발심이 적불이라는 겁니다. 발심해야 그냥 부처라는 겁니다. 발심하면 거죠. 발심, 적불. 많이 봤죠? 적심, 뒤에 가면은 해명 스님에서 적심적불로 다르게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적하면은 부처에 적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바로 발심한 마음이 부처라는 겁니다. 발심한 마음. 그 다음에 수정가는 우리가 반야 바람이죠. 이것은 수정가는 반야행이라고, 반야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야반인데 바로 이거는 뭐냐면 바로 도노를 이야기합니다. 돈수라는 말 들어봤죠? 특별히 돈수, 바로 돈수. 발심을 내는 순간 우리는 다 깨쳐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닦을 게 없어. 나중에 보면은 보리유지는 스님도 번역을 하는데 보리유지 스님은 운하 한국 기싱 쓰죠. 운하 수행인 겁니다. 어떻게 수행할 꼭. 왜냐하면은 구마라집은 발심을 했으니까 나는 이미 부처가 되었다. 부처가 되었는데 굳이 수행이 필요가 안 하죠. 그래서 수행을 빼버립니다. 다만 어떻게 머물고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쓰고 살고 그죠?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수행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현장법사님까지 번역을 했지만 가장 뛰어난 번역을 누가 했다고? 구마라지. 어떤 차원에서? 부처님의 완성된 차원에서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보고 건강경이 바로 진리라고 보고 그냥 그대로 내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수의 이 수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수정. 그 다음에 돈으로 돈수의 수정관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뭐만 하면 되느냐? 딴 것이 아니라 청정만 하면 된다고. 뭡니까? 생활 자체가 청정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생활 자체는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300자가 다 맞는 겁니다. 이런 불성감을 가지고 이와 같이 수정하고 이와 같이 생활하고 이게 무슨 말과 똑같습니까? 그죠? 다 같은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보면 정말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상은 이걸 그 나름대로 적심적불이라 그래 놓으니까 80이라 그러니까 조금 도대체 80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놓은 게 뭡니까? 다음 적은 문정, 무상, 무주입니다. 80이 되면은 문정은 무상, 무주가 된다. 그죠? 문정은 다음에 설명할 때가 오겠지만 번뇌가 없는 나쁜 생각이 없는 것을 문념이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념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쁜 생각만 없고 좋은 생각은 안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이 없는 거고 주함입니다. 이 세 개가 뭡니까? 이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닥을 잡기가 어렵죠. 그렇죠? 구체적인 마음의 설명은 건강경에서는 아까 서울에 가면은 어떤 설명도 이정포가 없는 것처럼 마음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것만 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념 무상 무주가 부처님의 마음의 깨달음의 뭐라고? 깨달음의 경계라 그러죠. 경계가 뭡니까? 내가 아까 대원사 발을 딱 들이니까 경계에 들어간 겁니다. 깨달음의 경계.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의 경계이면서 바로 어디를 갑니까? 이 경계가 아까 이게 좀 깨달음의 세계를 그랬죠. 이것이 그대로 그만 수정이 되버립니다. 그냥 이대로 문정 무상 무주만 머물고 있으면 부처도 됐고 수정의 당도도 됐고 이걸 그냥 그대로 쓰면 바로 해탈감으로서 삶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건강경은 이와 같은 본론의 구조가 주요 내용 이와 같은 구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학생들은 이에서 그래도 좀 어쨌든 이와 같이 건강경 사상을 담고 그래도 설명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주로 무상을 체를 삼습니다. 그죠? 무상은 없는 건데 무상을 체를 삼는데 무상을 종지로 삼는다는 거죠. 없는 걸 어떻게 종지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없는 걸 종지로 삼는 게 무상이니까 진리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이제 무상을 둡니다. 상이 없는 걸로 해요. 왜냐하면 무념이고 무상이 무주 상이 없어야 됩니다. 상이 있으면 절대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이 없는 것을 종지로 삼습니다. 종지로 삼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와 같은 공식을 하나 알아놓은 겁니다. A는 A가 아니기 때문에 참말로 A라는 이런 공식을 가집니다. 상은 진짜 진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이 논리로 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나나 사리부라 아니 수고리야 내가 중생을 많이 제도했다고 생각하느냐 안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야 돼? 한글 했습니다. 그래도 진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부처님한테 제도된 중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중생이 다 중생이 있다.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보시를 하면은 보시를 한다는 것은 보시를 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진짜 참 보시라. 이와 같이 전개가 일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 돌아가는 것을 알아버리면 건강경은 뭡니까? 이제 혼자 봐도 이게 비는 거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의 들으러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유고. 유급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러면 가서 하나 남은 게 이제 조금 이야기를 꿰쳐서 건강경의 역경이죠. 이와 같은 좋은 경전들이 이와 같이 의미가 깊은 진리가 있다는 거라. 그러면은 어째 되겠어? 복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복을 짓기 위해서 이제 황제들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요공이란 전하 사실 엄청 엄흉한 사람인데 그래도 다음 생에 뭐 해야 되겠어요? 다시 태어나가 황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참을 도시를 도시를 하고 공덕 중에서 건강경을 가지는 것만으로 공덕이죠. 사고개만 하는 것만으로 무한의 공덕이 되었으니까 어째 되겠어? 역경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중국의 황제들이 역경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때문에? 복을 먹는 다음 생에 또 황제하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면죄부라고 들어갔어요. 면죄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참회를 한다고. 아무리 참회해도 참회가 안 되죠. 아무리 참회해도 참회가 안 돼요. 그래 hen장 보면은 이제 바로 구마라집이라든지 바로 고리유지, 그다음 진제, 그 다음에 이제 급당, 그 다음에 hen장, 그 다음 의정 이와 같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역경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hen장 법설 때는 누가 황제였습니까? 이심이 당태릉이 황제입니다. 그도 다음 생에 또 황제 해야 되겠죠. 역경시합 해야 되겠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합니까? 면제부. 왜냐면 황제들이 나쁜 짓 다 해요. 아닌가? 좋은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그래서 황제가 되려면은 왕이 되려면은 남 살리고 자기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다 살릴 수는 없거든. 세상이 그렇거든. 그리고 이세민도 바로 핵무문 사변으로 들어봤죠. 핵무문 사건. 본래는 이세민은 황태자가 아닙니다. 아까 이연이 황태자는 뭔가 이건성이가 황태자입니다. 이건성이가 황태자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아들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연이 밑에는 바로 황태자로서 누가 이건성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이건성이고 이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 원길이가 또 있습니다. 원길이도 있는데 각각 뭔가 한 뱀방을 책임진 각각의 왕들입니다. 옛날에 황제들은 자기 새끼를 두면 자기 자식을 두면 전부 다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고 믿을 사람이 핏줄이거든. 그래서 그 애들을 뱀방의 왕으로 전부 징명해서 둡니다. 두는데 이건성이는 황제니까 끼고 있고 나머지 이원거리는 뭡니까? 제나라랑 제왕으로 책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세민은 뭡니까? 진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근데 이건성이가 황제인데 죄를 많이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면죄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마치고 이건성이가 황제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생리가 어떻습니까? 싸움을 잘하고 전쟁 나가면 무조건 이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성이가 딱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게 이생리 저게 신하들 며칠 데리고 나를 먹어버리면 없잖아. 왜냐면 황제는 누가 됩니까? 한 사람만 되니까. 그래서 이건승이하고 이원글이하고 조금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세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세민이가 눈치를 채버립니다. 눈치를 채고는 이건승하고 이원글이가
황궁으로 돌아올 적에 그 바로 이 사방으로 문이 된 궁궐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해무문입니다. 해무문. 해무문을 통과합니다. 해무문을 딱 통과하는데 누가 했습니까? 이세민이가 미리 매복했다가 문을 다 잠가버리고 그 성문 위에는 뭡니까? 바로 병사들이 서서 그 무기를 가지고 바깥을 향해서 내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문을 들어오니까 안에다 가다 놓고는 여기서 뭡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지 행님도 죽이고 지 동생도 다 죽입니다. 이렇게 행님은 그때 나이가 38이고 이원기는 나이가 24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지으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이 자식들이 크면은 부모님을 죽인 원수라고 해가지고 덮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또 딘질인데 당장 대신들하고 짜가지고 이 세민 저 인간도 아닌 지금 황제가 될 수 있다. 들고 나면 어째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떻습니까? 이세민이 밑에 있던 이세민을 따르는 신하들이 이미 군대를 파견 다 해버립니다. 어디를 파견합니까? 이건성이 이원글이 자식들이 있는 곳을 바로 군대를 파견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기 전에 뭐 됩니까? 전부 다 피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성이 자식 5명, 이원글이 자식 5명, 왕자를 1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따르던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신하들을 100여 명을 좌우로 그냥 일순간에 그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제지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 안 했으면 이 사람 지세민가 죽어. 왜냐하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왜냐면 저게 언제 나한테 들빌지 모르니까. 그래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이게 정권의 싸움이야. 그래서 이걸 판이 달라지면 이 편이 살면 저 편이 죽어. 저 편이 살면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야. 운명인데 이걸 잘 조화시키려면 황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연희는 고민을 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가 채권한 황태자를 죽였는데도 누구 편들어야 됩니까? 이세민이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이 건성이하고 원길이가 영모를 깨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죽였다. 그래서 황태자 자리는 공을 세운 세민이한테 준다. 그런데도 충신들이 더 많이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 또 이연희가 그때 또 무조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여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의사들, 그래도 의리를 지켜서 이건승리하고 유인범기를 따르려 했던 사람들은 그 의리를 봐서 내가 죽이진 않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단평책이라고 해요. 단평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걸 무마시킵니다. 근데 이세민이는 최고의 왕이 됩니다. 최고의 황제가 됩니다. 최고의 황제로서 부과하는데 가장 아까운 것은 뱅기라는 스님도 한 분 계세요. 뱅기라는 스님은 현장 스님의 상장이라. 현장 스님을 따라서 인도로 가고 싶었지만 못 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현장 스님이 돌아오니까 인도 갔다 온 이야기를 막 하면은 이 뱅기라는 스님이 상자가 그걸 다 썩는다. 이게 뭡니까? 왕후 천축 국제입니다. 이걸 황제가 보고 이세민이가 보고 감탄을 합니다. 너무 잘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이 뱅기라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황궁을 다니면서 그 설법을 하게 됩니다. 설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습니까? 이세민이 딸이 있는데 공주죠. 이름이 고향공주라. 고향공주하고만 뱅기 스님을 좋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상한 썸씽이 일어나버린 겁니다. 그럼 계속
떼어놓겠죠. 떼어놓는데 계속 고향 공주가 찾아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늑대가 있는 곳에 가서 죽으라고 갖다 놔도 뱅기스님이 안 죽습니다. 결국에는 어쩝니까? 그 훌륭한 뱅기스님을 항궁에 체면을 세운답시고 어쩝니까? 바로 요절을 시킵니다. 요절시켜서 죽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좀 많이 아파. 지 딸을 남겨야지. 왜 훌륭한 스님을 그래? 왕호청축전을 그렇게 일필이지로 써내간 그 인재를 갖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쩜 늙으면서 마지막에 늙어가지고 어쩌니까 현장 스님 모시고 현장 스님이 바로 뱅기 아까 스님을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했어요. 황제, 제발 우리 저 뱅기 스님 살릴까?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래도 죽이거든. 그래도 요절시켜 죽이니까 그 죄를 마지막 말년이 되니까 이제 죽겠는 거야. 뭐 해야 되겠어요? 역경을 하는 겁니다. 현장 스님 모시고 그냥 역경상을 엄청나게 하고 공덕을 짓고 제도 사하고 그렇게 이제 현장 스님이 역경 사업을 했는데 그 역경 사업을 한 역경 중에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마하 안녕 아랍니다. 신경은 현장 스님의 역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밑으로 또 척청무도 어점이라는 스님이 척청무는 완전히 황제하면서 자기 아들까지 그죠 또 보내거든. 그래서 또 뭐 해야 돼? 역경사업도 하죠. 그래가지고 역경사업이 6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많은 역경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지금까지 많은 경전들이 합력화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바로 이제 온라인으로서 동영상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전체적인 건강경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건강경을 보면은 혼자서도 공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장시간에 동영상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이 동영상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 접속해서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바로 출석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가 레코드 정리할 것은 따로 공지사항으로 이제 올리게 될 겁니다. 그 공지사항을 잘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 결론은 뭐냐면 건강경은 뭐냐면 바로 집착을 여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착하게 되면 전부 다 병이 생긴다. 집착만 여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가 없이 있다. 그래 건강을 잘 보면 집착이 떨어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 지금 이 세상에 전부 지금 이 행실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딱 두 가지. 집착을 버리면은 이제 파이집 행상공하면은 바로 이 세상은 극락세계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이미 극락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왜냐고 발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